만약 진정한 부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의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와 긍정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몇 가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를 향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란 단순히 화폐의 양으로 측정되는 재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풍요로움이 태어나는 근원, 바로 우리의 정신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의미의 부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 의미 있는 성공, 그리고 거장들이 남긴 모든 유산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기름진 토양이 아닌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라는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서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바로 그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를 향한 길에 들어섰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평범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참고 견뎠던 일상의 단조로운 반복들, 목적 없이 출근 도장을 찍고 방향성 없이 돈을 쓰며 의미 없는 유흥거리로 주의를 채우던 삶이 이제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각성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이상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낡은 습관, 부정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올감했던 낡은 신념들을 정신이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단지 경제적인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메말랐던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화려한 겉모습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잡담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본질을 원합니다. 실질적인 전략을 원하고 행운이 아닌 의도된 노력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 굶주림, 이 갈증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경계를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결정한 사람의 자세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 온 우주는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낭비되는 시간에 대한 당신의 불관용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이 부유한 자들의 진정한 화폐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시간을 그저 소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순간의 쾌락과 교환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1분 1초는 당신의 미래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말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전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기만 하며 보낸 1년보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데 사용한 단 1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목격했기에 당신은 보물을 지키듯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쳐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에 대한 아니오는 당신의 운명을 향한 강력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의미한 대화, 목적 없는 스크롤링, 생각 없이 즐기는 오락거리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신성하며 집중력 자체가 곧 불하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과 결과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집중력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의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저 소비할 때 당신은 창조합니다. 다른 이들이 쫓아다닐 때 당신은 매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야말로 가난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망치입니다. 한 인간이 깊이 집중할 때 그는 외부의 조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걷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람보다 언제나 훨씬 더 부유합니다. 당신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 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수년,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입을 좇는 것이 아니라 부가 흘러들어올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이라는 자산, 기술이라는 자산, 그리고 가치라는 자산입니다. 당신은 오늘 기분이 어떤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5년 뒤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 라고 묻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야말로 이대한 제국을 세우는 초석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증표입니다. 한때 돈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존중합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충실한 하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돈은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치를 증폭시켜주는 확성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이 단순히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가치 제공의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게임을 멈추고 레버리지, 아이디어, 시스템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배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의식입니다. 부는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그저 기다립니다. 부유한 마음은 창조하고 해결하고 행동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경을 탓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도 멈췄습니다. 외부에서 신호를 찾던 것도 멈췄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신호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며 힘은 언제나 풍요보다 앞서 나타납니다. 부를 향한 길을 걷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성장에 대한 당신의 집착입니다. 당신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지평을 넓혀주는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가십을 멘토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헌신으로, 이론을 실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진력이야말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추진력입니다. 속도는 사그라들지만 추진력은 시간이 갈수록 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절제하며 쌓아올린 하루하루, 집중해서 보낸 한 시간, 용기 있게 내린 힘든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격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기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당신의 진지함을 감지하는 순간 세상은 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진지해졌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에 대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미소 짓습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비전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더 이상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멈췄습니다.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걷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이미 그곳에 도달해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부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돈이 이미 약속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비전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성공을 시각화하고 당신의 삶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아마도, 어쩌면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는 할 것이다, 나는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어휘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과거의 실패담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미래를 정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는 자, 자신의 현실을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특정 대화들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안주하려는 사람들, 성장을 멈춘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커질수록 당신의 주변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근접성이 곧 힘이며 가난은 전염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탁월함이 기본값이 되는 공간에 스스로를 데려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부의 원리, 에너지, 그리고 유산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철학, 시스템, 그리고 행동 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역경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압박감에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당신은 모든 장애물이 성장을 위한 훈련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실패를 원망하는 대신 실패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연금술처럼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추출하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당신은 시련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의 징표입니다. 부는 그것을 담을 강력한 그릇을 요구하며 그 그릇은 바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인격이라는 그릇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시작한 일은 끝을 맺으며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약속된 장소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언제나 부의 이전보다 앞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부는 당신을 찾아옵니다. 부는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질서 잡힌 구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습관, 비전, 봉사, 그리고 꾸준함을 통해 견고한 구조를 만들 때 풍요의 에너지는 그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추측하지 않습니다. 실행합니다. 희망만 품지 않습니다. 건설합니다. 친구여,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호 중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를 향한 그 길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조용합니다. 박수갈채나 축하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을 기꺼이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미래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변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결코 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가치를 앞세웁니다. 명확성을 앞세웁니다. 목적을 앞세웁니다. 그는 불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용한 사람이 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탁월한 사람이 됨으로써 부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유용성이 증가할 때마다 부의 잠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세상은 유용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됩니다. 이제 당신의 습관을 보십시오. 이 신호들이 보인다는 것은 당신의 습관이 단기적인 만족이 아닌 장기적인 이득과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쾌락만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위해 먹습니다. 현실 도피를 위해 잠들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휴식합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스크롤하지 않습니다. 확장하기 위해 읽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야말로 부를 창조하는 엔진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를 바꾸면 당신이 허용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쁜 습관을 정당화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규율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시간을, 감정을, 그리고 집중력을 보호합니다. 규율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규율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아침이 더 체계적으로 변하고 당신의 환경이 더 의도적으로 조성되며 당신의 달력이 더 조직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려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깨에 유산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값싼 인정을 갈구하지도 박수 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원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란 단순히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쌓아 올리고 얼마나 지켜내며 다음 세대가 다시 맨주먹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얼마나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과 일의 관계가 성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쉬운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찾지도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은 채 수동적 소득만을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가치가 존재할 때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제 힘든 일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숙달해야 할 신성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노력을 더 이상 고역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봅니다. 모든 반복, 모든 집중된 과업, 모든 의도적인 행동의 시간들이 쌓여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량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화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무언가의 대가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하나는 통달했습니다. 그들은 헌신하고 다듬고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힘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유행에 정신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저 아이디어로 옮겨다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선택했고 당신의 사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 파고들며 깊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얕은 노력은 얕은 결과만을 낳지만 깊이는 지배력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심사숙고하여 대응합니다. 과거에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 이제는 잠시 멈춥니다.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당신은 감성 지능이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충동에 휩쓸릴 때 당신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압박이 아닌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 차이, 그 내면의 힘이야말로 당신을 이끌고 건설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리더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덧셈의 삶이 아닌 곱셈의 삶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시간, 기술, 비전, 메시지를 어떻게 배가시킬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오직 소비만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마음은 곱셈을 위해 기꺼이 만족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크롤링 대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산이거나 부채입니다. 모든 습관은 당신에게 이로운 복리를 쌓거나
해로운 복리를 쌓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당신은 현재의 감정이 아닌 미래의 자신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루지 못하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감정보다 더 커지는 순간, 당신의 외가 나약함을 압도하는 순간, 편안함이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풍요를 위한 완전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연된다고 흔들리지 않고 거절당한다고 낙담하지 않으며 좌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고통을 준비 과정으로 해석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역경 속에서 이익을 추출하는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저항을 결과로, 손실을 레버리지로, 지연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탁월함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당신 자신이 된 것입니다. 진실성을 나침반으로, 목적을 화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대해 말합니다. 목표는 영감을 주지만 시스템은 결과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바로 그 시스템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모든 신호들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습관, 그 자세, 그 명료함, 그 자신감,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과 온전히 정렬되어 걷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공부하고, 망설이는 대신 실행하며,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살며, 진실을 쌓아 올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을 겉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체화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담대해지며,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설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꾸준함을 빚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미래 가족에게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을 빚졌습니다. 당신의 소명에게는 변명 없이 그 부름에 응답한 한 남자를 빚졌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서서 굳건히 걸으며 계속해서 쌓아 올리십시오. 세상은 오늘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이미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 절제되고 정렬되었으며 명료하고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바로 당신이야말로 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